왜 이런 부금을 틀었냐면은 이제 무서운 영화 소개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인카네이트 뜻은 인간의 모습을 한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인카네이트라는 영화이고요. 미국 영화고 공포입니다. 86분이라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2017년도에 개봉했고요. 5월 25일에. 그리고 감독님은 브래드 페이튼이라는 분이십니다. 원래 보통 공포 영화들이 좀 짧더라고요. 아니요, 벌레가 사람 모습을 한 영화는 아니었어요. 출연하는 배우는 감독님은 브래드 페이튼이라는 분이시고요. 출연하는 배우는 아로네크 하트, 데이비드 매주즈, 캐리스 벤 호스 등 정말 또 많은 배우들이 또 출연하죠. 브래드 페이튼, 브래드 페이튼. 여기 잘생긴 소년이 있는데요. 근데 이 소년이 뭘 보고 깜짝 놀랍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노숙자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친 거였는데요. 근데 이 아주머니 눈이 조금 이상해요. 심지어는 이 소년 카메론을 보고서 악마처럼 소리를 캉 하고서 내기도 하는데요. 깜짝 놀란 엠버는 엄마를 따라서 빨리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이제 자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론도 방에서 잘 채비를 다 하고서 베개까지 베고서 이불을 덮고 있는데 거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카메론이 이상한 소리 이거 뭐지? 엄마인가? 부모님 사이가 또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별거 중이셨는데 혹시 아빠인가? 엄마인가? 싶어서 카메론이 슬며시 이불을 걷어내고 밖으로 나갑니다. 분명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자국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카메론은 이 발자국을 보면서 도대체 이 발자국이 어디서 온 거지? 하고서 집안을 두리번 거리는데요. 근데 그때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메론이 살짝 뒤를 돌았을 때 한 여자가 어떻게 달라붙어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미처럼 천장 위에서 카메론을 향해서 뛰어내려와요. 그리고 카메론을 급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몸싸움이 시작하는데요. 소년이었던 카메론은요, 이 여자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카메론이 이제 죽는 건가 하면서 엄마를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합니다. 여자가 잠시 주춤하더니 이 평범한 소년이 이 여자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분명히 지금까지는 별 힘도 없었던 정말 평범한 소년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사람을 한 번이라도 다치게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어떻게 이런 성인 여자를 한 번에 목을 비틀어 버릴 수가 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당시 카메론은 죽은 여자를 보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요. 순간 눈이 빨갛게 빛나기도 합니다. 닮았다니. 한 가지 분명했던 건 여태까지 카메론 목을 조르고 있었던 죽은 이 여자가요, 중간에 잠깐 멈칫했다는 사실이었죠. 한편 여기 클럽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지금 막 클럽에서 빵을 잡아가지고 이 테이블에서 또 이런 미모의 여성과 술을 마시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양복을 멀끔하게 입은 남자가 나타나서는 당신 지금 당신 꿈에서 깨야 돼 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복을 입은 남자의 이름은 엠버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엠버 박사라고 보통 불리는 자였습니다. 악령을 처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엑소시스트. 클럽에서 놀던 남자는 아니 너는 내 좋은 시간을 왜 방해하냐면서 보디가드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엠버 박사가 한 물건을 보여주죠. 이건 이 남자만 알고 있는 라이터였어요. 이 남자 직업은 변호사였거든요. 이 남자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형이 너무 축하한다면서 선물을 해준 형과 나만 알고 있는 둘만의 고유 추억의 물건이었거든요. 변호사는 아니 이걸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그 사연을 알고 있냐고 양복을 입은 엠버 박사에게 물어보는데요. 엠버 박사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면서 시계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계는 1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계 초점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손목시계가 늘 시간이 같아서 무의식적에 아, 내 손목시계가 망가져가지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그 어떤 시계도 1시 46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장난 시간에 모든 시계들이 다 맞춰져 있는 거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 변호사는요, 엠버 박사가 하라는 대로 창문을 열어보는데요. 거기에는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괴기스러운 모습이었죠. 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눈이 시커멓게 변해가지고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유령의 모습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변호사 옆에 초절정 섹시 미녀가 이 남자 옆에서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예쁜 그녀의 모습도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흰자가 없이 검은색 눈동자가 엄청 커져가지고 진짜 무서운 얼굴이 돼요. 엠버 박사는 이 변호사에게 당신 내 말 잘 들으라면서 당신 혹시 좋아하는 색깔 뭐야? 당신 어떤 걸 좋아해? 계속 물어보는데요.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요, 사실 이 곳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가 좋아하는 색깔을
말하면은 또 그 문이 하나 생겨요. 꿈이니까, 머릿속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이 문을 열고 나가면은 한 방이 펼쳐지는데 그 방에는 꼭 유리창이 있어요. 근데 꿈에서 보통 우리가 언제 깨냐면은 그 절벽 같은 데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뛰어내릴 때, 그때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깨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 머릿속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꿈에서 깨는 순간. 이 공간은 이 변호사의 머릿속이었으니까 지금은 거의 꿈을 꾸는 것과도 마찬가지였죠. 약간 그 짬뽕된 느낌이. 어쨌든 엠버 박사는 이 변호사에게 당신 살고 싶지? 그럼 당장 뛰어내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변호사가 아무리 이게 내 머릿속의 일이라지만 사실 내 발로 뛰어드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현실과 같이 생생한 곳이었단 말이죠. 변호사가 주저하는데 그 노란 머리에 예쁜 초절정 미녀의 모습을 한 무서운 인카네이트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악령. 이 악령이 나옵니다. 당장이라도 이 악령은 엠버 박사와 변호사를 처단할 것처럼 구는데요. 결국 변호사는 눈을 질끈 감고 용기를 내서 창문 밖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지금 이 현실 세계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발광을 하다가 검은색 액체를 뱉어내요. 이게 이제 이 남자의 몸에는 악마라고 불리우는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런 뭔가 거의 저주에 씌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 악마가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나를 갉아먹으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달콤한 삶을 이제 선물을 해주는데 나는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한마디로 그 사마귀 있잖아요. 사마귀들이 가끔 이제 영가씨가 사마귀한테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사마귀가 완전 뇌를 조종당해가지고 거의 숙주처럼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악마가 인간의 몸을 숙주마냥 사용을 하고 인간은 이제 그 악마가 보여주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머릿속에서 그려내면서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나 깨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던 거였죠. 이 변호사가 눈에서 깼는데 이 앞에 남자가 너무나도 낯익은 거예요. 이 남자는 바로 엠버 박사였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이 엠버 박사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점이었죠. 현실 세계에서 엠버 박사는 이 다리를 다쳤어가지고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래도 이 꿈속에서 머릿속에 들어갈 때는 엠버 박사도 자유롭게 걸을 수가 있었어요. 한편 이 엠버 박사와 마찬가지로 이런 엑소시스트, 퇴마사 일을 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서 이 단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신부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사진들을 우려붙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게 신부님이 요분이시고 여기 이분이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분이
신부님이 알던 원래 지인이었었는데 이 지인이 신부님과 엠버 박사와 마찬가지로 엑소시스트 일을 하는 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이 일을 하다가 엑소시스트한테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숙주 마냥 빼앗겨 버린 거죠. 손 쓸 도리도 없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우선 그를 감옥처럼 가둬버립니다. 다른 사람이요. 그리고 그를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문이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이 악마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사실들을, 정보들을 슬슬슬슬 불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두 가지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엠버 박사, 아까 나왔던 젊은 엑소시스트 있잖아요. 그 엠버 박사가 사실 쫓고 있는 악령이 있었어요. 그 악령이 이런 그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는 악령들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어떻게 보면 제일 악마 같은 악독한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바로 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고요. 우두머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의 피를 통해서 한 가지 약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약은 C-79라는 약이었어요. 이제 사실 이 엑소시스트도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정말 그 귀신들한테 당해가지고 우리가 악마로 변해버릴지 몰라서 최후로 막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만한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든 약이었는데 이 약을 맞게 되면은 10초 정도 우리가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10초 정도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때 뭘 하냐?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마들이 우리가 더 괴롭게 죽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게 하게끔, 그리고 이 숙주가 내 몸과 함께 아예 소멸해 버리게끔 만들어주는 약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인간답게 죽기 위한 뭐랄까 최후의 수단의 약이랄까 할까요? 마지막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 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마지막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약. 한편 엠버 박사는 또다시 제의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11살 소년이 또 이 악마에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이 숙주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우선 엠버 박스는 이 11살 소년의 얼굴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이 11살 소년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바로 이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악마에 당해가지고 악령이 되어버린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빙의가 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이제 몸싸움 도중에 이 노숙자 몸에 있었던 악령이 이 11살짜리 꼬마의 몸으로 들어갔고, 그 악령이 체인지 되는 그 순간에 이 노숙자 아줌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11살짜리 소년을 지금 해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찰나의 순간에 이미 빙의가 되어버린 이 11살짜리 소년이 아줌마를 손쉽게 죽인 거였죠. 이 악마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가버님도 어서오세요. 버니님도 어서오세요. 이 악마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악마라고도 불리우고 욕망이라고도 불리우고
역병이라도 불리우는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무서운 게 없다. 십자가, 성경, 성수 그 무엇도 나에게 전혀 무서운 존재들이 아니다. 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해요. 엠버 박사는 이 여러 악마들을 만났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 악마가 메리라는 이름을 가진 악마인가, 이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악마가 바로 그동안 엠버 박사가 찾았던 메리라는 악마였는데요. 사실 엠버 박사가 이 메리를 찾았던 이유는 이 메리의 손에 가족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이 메리 악마가 엠버 박사네 가족 곁으로 다가와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고,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내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자동차에서 그 운전을 하고 있다가 엠버 박사 차량과 부딪힌 그 자동차에 있었던 사람이 내가 당신의 가족을 죽인 악마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가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엠버 박사 입장에서는 아주 화가 나고 정말 눈이 그냥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심지어 엠버 박사가 다리를 지금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이 사고 때문에 가족들도 있고 두 다리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엠버 박사는 본인이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을 그 악마 때문에 모두 잃어버리게 된 거였죠. 드디어 엠버 박사가 찾았습니다. 메리를. 그러면 이제 이 메리 악마를 처리해야겠죠? 엠버 박사가 혼자서 일하는 건 아니었어요. 엠버 박사는 2명의 부하 직원과 함께 일을 했는데요. 이 2명의 부하 직원은요, 최첨단 장비로 엠버 박사를 제대로 서포트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장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비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이온을 가지고 있고 이곳이 컴퓨터 안에 주파수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주파수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생명력도 함께, HP라고 할까요? 이 HP도 함께 그려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악마가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점점 그들의 정신을 파괴하면은 이 주파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주파수만큼 악마의 힘이 커져가지고 그 주파수를 둘러싸가지고 결국 이 악마가 사람을 아예 잡아먹어 버리는, 그래서 그거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엠버 박사는 이 일을 하면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딱 8분 안에 머릿속에서 나와야만 했는데요. 만약에 8분 안에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몸이 발작을 일으켜서 심정지로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거기다가 엠버 박사가 이 일을 할 때마다 사실은 본인 역시 렘 수면 상태에 들어가야만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수면마취 아닌 수면마취 약을 꽂아가지고 맨날 그 머릿속에 들어가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또 사람 몸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엠버 박사가 또 무리를 해가면서 이 메리를 열심히 찾고 있었던 거였죠.
드디어 그 카메론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1, 2, 3초만 보여주고 끄겠습니다. 이게 좀 징그러워가지고 말하기 전에 껐어야 되는데 아무튼 깜빡하고서 들어가자마자 엠버 박사는요 정말 그 머릿속에서 아버지랑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몸의 원래 주인 카메론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악마 카메론 곁에 있는 그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이 아버지는 진짜 카메론의 친아빠가 아닌 악마가 친아빠인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짜 아빠인 거죠. 가짜 악마 아빠도 보게 됩니다. 엠버 박사가 이제 그들을 불러 세우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봤더니 피가 나는 거예요. 배에서 꿈에서 피가 나는데 엠버 박사가 이 고통을 느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달려와서는 엠버 박사를 눕히면서 자네 지금 피가 많이 나는데 괜찮냐고 막 걱정을 해주는데요. 엠버 박사가 괜찮다면서 이거 다 환상이라고 이거 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이야 이러면서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하는데 방금까지 나를 걱정해 주었던 한 남자가 갑자기 엠버 박사 피가 나는 부분에 손을 집어넣더니 그의 내장을 뽑아냅니다. 엠버 박사 역시 너무 깜짝 놀라서 머릿속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도와준 건 부하 직원 올리버였어요. 올리버가 엠버 박사를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엠버 박사 그래도 이 일을 굉장히 잘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너무 강했나봐요. 이번에 엠버 박사는 상대에게 너무 말려들고 망고였죠. 엠버 박사가 심정지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올리버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을 깨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괜찮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행히 올리버는 심정지까지 온 상태였지만 몸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엠버 박사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실패했다고 하나도 못 건진 건 아니었어요. 우선 그 아이가 만들어낸 환상, 아이가 가장 지금 원하는 건 아버지와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환상 속에서는 아버지랑 자주 가던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아빠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였죠. 엠버 박사는 당장 아이의 아빠가 있는 술집으로 찾아가는데요. 물론 이 아이의 아빠는 좀 개차반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이에게 손도 대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아이를 손을 대니까 이게 좀 그 아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명확하게 생각했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 직장을 잃고 맨날 막 변하기도 하고 너무 그냥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부가 이혼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엠버 박사는 그를 카메론에게 데리고 가야 됐는데요. 물론 이 말만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약간의 폭력. 자네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근데도 안 가? 이 나쁜 놈이 하면서 살짝 이 폭력을 써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카메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아버지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방 밖에서 엠버와 그리고 엠버의 부하 직원 2명 그리고 카메론의 어머니가 맘을 졸이면서 보고 있었어요. 카메론인지 아니면 카메론에게 빙의된 카메론을 점령한 악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아버지를 보고서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아빠 우리가 저번에 갔었던 그건 또 갈 수 있을까? 아빠 엄마랑 다 화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11살짜리 소년이 아버지를 보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말을 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대화를 걸고 아버지한테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개차반인 아버지였지만 또 아들을 보니까 또 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쓰여서 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카메론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됐어요. 결국 이 행동 때문에 아버지가 죽게 되는데요. 사실 이 영혼들이, 그러니까 이 악마들이 어떻게 사람에서 다른 숙주로, 다른 사람 숙주로 건너가고 또 다른 사람 숙주로 건너가냐? 그건 모든 게 터치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숙주가, 이 악마가 다른 몸으로 옮겨가고 싶은데 이러면은 터치를 하면은 또 다른 몸으로 옮겨가고 그 전에 있는 몸은 이 악마는 또 악마잖아요. 그러니까 곱게 놔둘 수도 있는데 꼭 죽여버려요. 어쨌든 이 악마가 이제 또 그 아버지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니까 아빠 정말 사랑해요 하면서 순한 양의 눈으로 아버지를 맞이하는데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진짜 코앞까지 다다르자 아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아버지를 벽 위로 날려가지고 벽에 붙여버려요. 엠버 박사가 깜짝 놀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메리, 너가 원하는 건 이 사람이 아니고 너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싶은 거 아니냐? 라면서 그를 뜯어 말리는데요. 그때 메리가 엠버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높은 천장에서 다시 바닥으로 그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충격에 결국 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그 카메론이 아버지를 맞이했었던 것이 아니고 악마 카메론이 아이인 척 연기를 하면서 일부러 사람을 죽인 거죠. 그것도 그냥 재미로. 한편 카메론의 어머니는요 너무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금 내 남편이 물론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었지만 지금 아무래도 내 남편이 아이의 아빠가 지금 눈앞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이 카메론 악마가 남편을 죽일 때 엠버 박사가 했던 말이 당신이 원하는 건 나잖아. 그를 풀어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카메론 엄마는 이 엠버 박사의 과거에 대해서 이 엠버 박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엠버 박사와 이 메리라는 악마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는지 아닌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냥 평범한 엑소시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맡겼는데 보니까 좀 더 사연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카메론 엄마는 나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그만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엠버 박사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엠버 박사가 26살이 되던 해에 막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빙의된 사람들 머릿속에 본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램수면 상태에서 엠버 박사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 세상들을, 그러면서 조금 빙의된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엿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눈앞에서 봅니다. 악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점점 죽어나가고 이런 것을 목격하고 난 뒤에는 엠버 박사가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딱 손절해버리는데요. 근데 하필 멜이라는 아주 지독한 악마한테 엠버 박사가 걸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 멜이라는 지독한 악마는 엠버 박사를 그 후부터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엠버 박사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도 모두 몰살시키고요. 엠버 박사의 소중한 두 다리도 부러뜨리게 되죠. 메리에게 엠버 박사는요, 굉장히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이었어요. 엠버 박사는 아마 그 메리라는 악마가 나를 살려준 거는 그냥 이 죽음보다 어쩌면 이 살아있는 게 더 지옥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서 살려준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엠버 박사는요, 이제 드디어 이 메리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신부님이 개발했다는 C-79라는 이 약을 챙겨야만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엠버가 한번 싸워보니까 메리라는 이 악마가 너무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전력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와 싸우다가 그에게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C-79를 가지러 신부님의 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무서운 게 나와요. 이것도 그냥 제가 오려 붙였는데 아무튼 그 신부님의 방에 가니까 신부님은 쓰러져 있었어요. 다행히 신부님 몸에는 뭐 어떠한 그 피 자국도 묻어있지, 어떠한 상처도 없었고 그냥 피 자국만 묻어 있었는데요. 신부님은 아니 엠버 박사를 보자마자 아니 그 악마 같은 놈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세상 밖으로 도망갔다고, 빨리 그를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엠버 박사는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빨리 그 문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나무관같이 생긴 상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엠버 박사가 엑소시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이 나무관을 보는데 좀 뭔가 수상한 거예요. 엠버 박사는 혹시 이 나무관 안에 악마가 숨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조심스레 문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요렇게 신부님이 고문을 하면서 정보를 알아냈던 그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그 악마가. 근데 이게 사실 이때 엠버 박사가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악마들이 원래 숙주에서 숙주를 옮길 때 그 전에 사용했던 몸들은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엠버 박사가 또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그제서야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이미 신부님이 아니겠구나, 이미 악마에게 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엠버 박사와 신부님이 이제 칼싸움을 막 하는데요. 근데 엠버 박사가 뭐 아무리 세다고 할지언정 어쨌든 간에 엠버 박사가 두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못했고요. 악마랑 칼싸움을 하는데 사실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긴다고 할지언정 그 사람 머릿속에서 꿈에서나 이기는 거지 현실 세계에서 이기기는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 인카네이트, 이 악마들에게는 굉장히 무력한 상대였으니까요. 결국 엠버 박사가 막 밀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신부가 잠깐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기가 지금 당신을 쫓고 있다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너가 편히 가게끔 기도를 하겠다면서 이 칼을 엠버 박사 쪽이 아닌 본인에게 겨누죠.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엠버 박사랑 싸우다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고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악마에게 당할 순 없다 싶어가지고 이 칼을 본인한테 겨누면서 이 악마와 함께 죽어버리게 된 건데요. 숙주도 죽어버리니까 악마도 당연히 이렇게 모두 죽어버려. 소멸된 거죠. 엠버 박사는 이제 더 악에 바쳤어요. 신부님이 남기신 유산 C-79라는 이 약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멜이라는 악마를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카메론의 집에 가는데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악마에게 당하는 것 같으면은 이 약을 내 정맥 주사에 놔줘. 만약에 내가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갔는데 아이는 구출했는데 내가 만약에 못 돌아온다면은 그럼 이 약을 내 정맥 주사에 놔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엠버 박사는 또다시 카메론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카메론은 옆에 있는 아빠가 악마인지는 몰랐지만 이 다정한 아버지랑 함께 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또 너무 다정했고요. 카메론은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죠. 그런데 저번에 봤던 이상한 아저씨가 또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 이상한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카메론, 너 옆에 있는 건 네 아빠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카메론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하고 아버지를 한번 보는데 아버지는 저는 미친놈이라고 상대도 하지 말자고 하면서 막 애를 데리고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카메론이 정신 차리라면서 너희 아버지가 저렇게 다정하면다면서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카메론도 좀 뭔가 이상한 걸 느꼈나봐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그런데 그때 악마 카메론 아버지가 카메론의 어깨를 딱 붙잡고 아들아 잘 봐봐 나야 아들아 나 모르겠니?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아들아, 난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왜 그러니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악마가 아버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나봐요. 아버지가 그렇게 다정한 사람도 아니고 단 한 번도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한 적이 없는 굉장히 무뚝뚝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엠버 박사가 야, 니네 아버지가 저런 말을 한다니? 잘 생각해봐, 카메론. 니네 아버지였다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카메론이 그제서야 머리가 번뜩 뜨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라면 저런 다정한 말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서 바로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뛰어갑니다.
그렇게 엠버 박사와 카메론 악마만 남게 되는데요. 이때 엠버 박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십자가 목걸이를 카메론 악마의, 그러니까 메리의 입속에 집어넣고요. 메리는 불길에 몸이 휩싸여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해요. 그렇게 엠버 박사도, 그리고 어린 카메론도 현실 세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엠버 박사는 이제 정말 한시름 나았다 생각을 하고서 이 얼굴 너무 개운해 보이죠. 진짜 큰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이도 살렸고 이 멜이라는 내 가족을 죽인 이놈도 내가 퇴치를 했다라는 생각에 이제 직원들도 휴가 보내주고 나도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현실 세계에 돌아온 카메론이 엠버 박사에게 아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제 말 들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엠버 박사가 아빠가 아닌데 갑자기 아빠라고 하니까. 그리고 엠버 박사는 다시 눈을 뜨게 되죠. 이곳은 엠버 박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나의 자식과 그리고 예쁜 아내가 있는 병실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엠버 박사가 다쳐가지고 이 병원에 실려오게 됐고 정말 기적적이게도 다리는 괜찮았고 엠버 박사가 몸도 조금만 병원에 입원해서 치유받으면은 과거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막 며칠 이 병원에 있어서 막 치료받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엠버 박사가 이 가족들을 보고 정말 너무 반가워서 막 눈물까지 흘리고 그래 내 인생 이제 돌아왔다. 난 이제 행복해지기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요.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이 두 다리도 정말 무섭도록 쾌유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태어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가족들의 손을 잡으면서 룰루랄라 태어날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는데 무심코 병원 시계를 봤거든요. 근데 그 병원 시계가 3시 15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엠버 박사가 자기의 손목시계 시간도 봤어요. 이것도 3시 15분을 가리켰습니다. 심지어 시계에는 초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초침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시계들이 그냥 3시 15분. 이건 엠버 박사가 카메론 머릿속에 들어왔던 시간이었어요. 그제서야 엠버 박사는 본인이 메리에게 당했고 지금 자기 몸이 숙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아리따웠던 그 모든 세상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죠. 심지어 이 아리따운 나의 반족도 어디가? 라면서 엠버 박사를 막아 세우는데요. 또 이 머릿속의 세계에서 등장하는 악마들이나 혹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나 보통 이렇게 눈이 시커멓게 나중에는 또 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엠버 박사는 행복한 꿈이 아닌 정말 무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엠버 박사는 도망치고 또 도망쳐요. 그리고 이 악마는 이제 카메론 몸에서 벗어나가지고 엠버 박사의 아내 환상에 들어가서 악마 엠버 박사 아내가 되는데요.
어쨌거나 엠버 박사는 어떻게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떠올리면서 문을 만들고 이 문을 벌컥 연 다음에 창문을 만들어서 뛰어내리면은 숙주는 깬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엠버 박사 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달리고 달리는데요. 중요한 건 이 악마 같은 메리가 인질 카메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이 메리가 쓱 이 카메론을 보여주면서 엠버 박사 너 아이 살리고 싶지 않아? 너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그럼 내가 이 아이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엠버 박사가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또 엄청 엠버 박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를 먼저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뛰어내리지 않을 테니까 아이는 현실 세계로 보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카메론은 엠버 박사 대신에 그 창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현실 세계에 먼저 가게 됩니다. 사실 엠버 박사가 이 아까 전에 카메론을 구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엠버 박사의 꿈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였죠. 단 한 번도 카메론은 구해진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구해진 거였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환각이었습니다. 좀 봐야 되는데 해피엔딩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이게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이제 엠버 박사가 이게 좀 공중에 막 둥둥 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메리가 무력의 힘으로 엠버 박사를 공중 위에 띄워놓고서 막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앞에는 카메론이 현실 세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엠버 박사도 머릿속에서는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겨우 현실 세계에서 눈을 뜨고서는 저기 앞에 있는 카메론에게 카메론 나 좀 도와줘. 아이야 창문 좀 열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메론은 겨우 눈을 뜨고서는 엠버 박사가 하라는 대로 창문을 여는데요. 이때 엠버 박사가 그 C-79라는 그 약을 맞아요. 10초 동안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그 약. 그리고 엠버 박사는 이 메리와 함께 죽을 각오로 그 창문으로 기어가는데요. 또 엠버 박사가 걷지 못했기 때문에 기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겼다 이 자식아 하고서는 그 못된 메리와 함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어.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던 부하 직원 2명도 놀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카메론 엄마도 놀랬고 카메론도 놀랐고 그래서 다 1층을 팍 후다닥 뛰어내려가요. 그래서 엠버가 괜찮은지 막 살펴보는데 다행히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119를 부르고 그리고 엠버가 보니까 이제는 메리가 없어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괜찮다 하고서 이제 응급차를 타고 엠버 박사가 병원에 이송이 되는데요. 근데 이때 진짜 지금 같이 병원 구급차를 탄 사람은 엠버 박사 부하 직원이 아니고 카메론 엄마예요. 뭔가 둘이 약간 조금 약간 살짝 러브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정말 진짜 조금 어쨌든 간에 카메론 엄마가 이제 엠버 박사가 누워있으니까 그리고 그 병원 응급차 보면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그래프로 알려주잖아요. 근데 엠버 박사 그래프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일직선으로 삐
하고 이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엠버 박사가 죽은 거죠. 카메론 엄마가 이제 엠버 박사 좀 살려달라고 구급대원들에게 신장 충격기? 그거를 좀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구급대원들은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하고서 막 신장 충격을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카메론 엄마는 계속 해달라고 해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근데 그 한 번이 다행히 먹혔어요. 비타민 어서오세요. 다행히 그 엠버 박사가 그래프가 조금씩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니 눈을 살며시 뜹니다. 그리고 엠버 박사가 슬며시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때 이 손을 카메론이 잡게 되고요. 카메론 엄마와 엠버 박사가 뜨거운 재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엠버 박사 그래프가 일자로 삐 하면서 엠버 박사가 정말로 죽는데요. 그 찰나의 순간 카메론 엄마의 눈동자는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다. 악마가 사실은 몸 안에 있었던 거였고 엠버 박사는 결국은 복수를 하지 못했고 심지어 숙주랑 같이 죽으려고 했었는데 이 악마 자식과 죽으려고 했었는데 이 악마 자식은 또 정말 기생충 같이 꿈틀꿈틀 살아가지고 엠버 박사 몸에서 빠져나와서 카메론 엄마 몸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화는 끝나는데요. 이게 2탄을 예고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직 2탄은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오늘의 영화 재밌었나요? 다행이야. 굉장히 다행이야. 화장실을 못 가세요? 그래도 재밌었다니. 맛있었다니. 다행이고.